자, 우리 중학교 때 매번 함수 단원에서 나오던 내용이 x축이라고 하는 실수 전체, 그 다음에 y축이라고 하는 실수 전체에서 x, y라고 하는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 점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의 이름을 이름을 a라고 줄 수도 있지만 얘 좌표가 a, b다. 그럼 x 좌표가 a고 y 좌표가 b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 전에 수직선 위에 0이 있고 만약에 4라는 지점에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 좌표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 점 b가 있어요.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줄 때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A에서 B까지 거리다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두 개가 양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이거, 하나가 5야.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거리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3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둘 다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 사이 거리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사이 떨어진 거리가 나오겠지. 우리 예를 들어서 점 A의 좌표를 뭔지 모르고 점 B의 좌표도 뭔지 모르는 상황이야. A랑 B 중에 뭐가 더 큰지 수직선 위에 표현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걸 골라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냥 점이 점 A고 B는 B입니다. 그런데 A, B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 그러면 거리는 항상 0 이상의 값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좌표의 차가 되는 겁니다. 차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으로 우리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더라. 다시 좌표 평면으로 돌아가서, 그럼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은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가?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구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한 점이 A, B라는 애가 좌표 평면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어떤 한 점이 C, D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두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 직선 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길이를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하지 않아요. 직선 거리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고요. 그리고 짧은 변에서 긴 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을 하던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밑변 길이는 X 좌표의 차가 될 거니까 C 빼기 A. 그런데 뭐가 더 큰지 몰라요? 그러면 절대값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 길이는 D 빼기 B. 여전히 뭐가 더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웁시다.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만약에 이 점이 얘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자는 거지. 이제 빗변의 길이는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의 합.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 길이의 제곱이더라. 절대값은 제곱을 하나, 그냥 안에 있는 거 제곱하나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 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차의 제곱에 대한 양의 제곱근. 거리는 음수가 안 되니까요. 정리하고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두 점이 있네. 근데 두 점 사이 거리가 2√5래. 우리 제곱을 해주면은 얘가 제곱에 20. 자, 그러면 쌤이 왜 제곱을 했느냐? A, B의 제곱이 X 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가능하니까요. 아무래도 제곱근이 없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에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4에 16이니까 20은 20을 만족하는 A 찾아라 라는 문제니까 A는 0 또는 4더라. 자, 실제로 우리 좌표 평면에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점 B가 마이너스 1, 2가 있어요. 그런데 점 A는 3, A래. X 좌표가 3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A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랬을 때 우리가 A가 0이고 4입니다. 0이고 4입니다. 얘네들 지금 거리가 서로 같다고 했죠. 왜 그렇냐? 지금 현재 0에서 4까지 거리가 2인데 얘 Y좌표가 2지. 그러니까 수직 2등분. 합동. 그래서 두 개가 나올 수 있더라. 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2번. 점 3개가 주어져 있는데 점 B의 Y좌표가 미지수로 있네? 그런데 두 선분의 길이가 같대.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우리가 계산을 해줄 때는 항상 서로 같으면 제곱도 같다. 정리 한번 해보자. 사이 거리의 제곱은 그러면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그 다음에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2 빼기 6 해서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고 적지 않은 이유는 마이너스 4를 제곱하나 4를 제곱하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만족하는 A 찾아주면 되더라. 그런데 이거 방정식 잘 보면은 A제곱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된다. 그죠?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될 거니까 A는 한 개 나온다. 되겠습니까? 점 A와 B는 주어진 점이고요.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점.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좌표평면상에 점 P가 이런 곳에 위치해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이 점 P는 X좌표를 뭔지는 모르지만 Y좌표는 확실히 A더라.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그림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점 B는 4,5. 한 이쯤을 할까요? 그러면 X축 위에 떨어진 점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첫 번째, AP가 BP와 같더라. 그런데 서로 길이가 같다? 제곱도 같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X좌표가 A인 녀석이니까 X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은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만족하는 A가 하나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Y축 위에 있는 점 Q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Y축 위에 점 Q가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양의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때 얘네들 떨어진 거리가 지금 서로 같게끔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지. 그랬을 때 얘는 X좌표는 0인데 Y좌표를 현재 모르니까 B라고 놓자. 우리는 AQ가 BQ와 같다. 근데 여전히 서로 길이가 같으면 제곱도 같다.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X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되니까 B값 하나 계산되겠죠. 예제 2번에서 이제 주목할 점은 어느 축 위의 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점을 하나 잡을 수 있다. 미지수를 이용을 해서. 이해됩니까? 자, 그럼 예제 3번은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5,-2라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왼쪽에다가 할까요? 뭐 점 B는 마이너스 7,2라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y는 2x 더하기 7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을 때 그럼 뭐 그거를 이 사이를 뚫고 지나갈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그려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이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같다고. 자, 그러면 역시 점 P를 이 직선 위에 한 점으로 두면 되는 거니까 X좌표를 우리가 이미 미지수라는 선택을 해보자. 그러면 Y좌표도 그 미지수로 표현이 되겠죠. 그랬을 때 풀이는 방금 전 예제 2번의 1번 혹은 2번과 같습니다. AP 길이와 BP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제곱이 서로 같겠죠? 그러니까 X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 합은 X좌표 차의 제곱 이거구나. X좌표 차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 차의 제곱
여기에서 우리가 A 값을 구하고 대입을 해주면 그 점 P를 우리는 찾을 수 있더라. 점 3개가 주어졌네. 그래서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자, 우리 정리부터 일단 한번 해보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일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각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일단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 자, 일단 삼각형의 정의. 자, 예를 들어서 길이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가장 긴 변은 남은 두 변의 합보다 반드시 작아야만 삼각형이 생성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디테일하게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를 살펴보려면 두 변 제곱의 합이 남은 길이의 제곱보다 크면 어떤 삼각형? 예각 삼각형. 그 다음에 두 변 제곱이 남은 변 제곱과 같으면 직각 삼각형. 두 변 제곱이 한 변 제곱보다 크면, 다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크면 둔각 삼각형.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얘네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BC 제곱은 점 B 좌표가 2,3, 그 다음에 점 C 좌표가 8,-1이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보면은 6의 제곱이니까 36 더하기 16 52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점 A 좌표가 9,7이니까 AC 길이 제곱 한번 구해보면 차의 제곱 65 되네요. 그 다음에 얘 제곱은 X 좌표 차의 제곱, Y 좌표 차의 제곱. 정리를 해보니까 65 되네요. 얘랑 길이가 똑같네. 제곱이 똑같다는 거는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인데 둔각 삼각형인지 직각 삼각형인지를 살펴보려면 남은 두 개의 합이 나머지 하나보다 더 크면, 짧거나 같은 거 기준입니다. 짧은 거 두 개의 합이 나머지 하나보다 크면 얘는 예각 삼각형. 되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그러면은 어떤 변이 길이가 같은지 서술을 해주면 되겠고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없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2번을 통해서 어떤 삼각형인지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이제 두드러지니까 문제에서 어떤 삼각형인지를 조사하라고 하는 문제니까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Y축 위에 있는 점이랍니다. Y축 위에 점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X좌표는 0, Y좌표는 A. 자, 그랬을 때 점 A 좌표는 마이너스 1,0. Y축 기준 왼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점 B는 4,6. 얘랑 얘의 각각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래. 이 문제는 2차 함수 최소 문제랑 같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AP제곱은 1A제곱,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16A-6의 제곱. 그래서 얘네들 둘을 서로 더한대요. 그럼 A제곱,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12A, 36에 16 더하면은 52. 거기다가 1 더해주니까 53. 결국 이 길이 합이 A에 대한 2차 함수가 됐죠. 얘는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 최소 문제. 꼭지점에 좌표 찾아주면 되더라. 이해가 되겠나요? 자, 문제에서 제곱 더하기 합의 최소값을 묻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제곱근 씌워서 더해야 되는가? 근데 제곱근 더하기 제곱근을 우리 어떻게 구하지? 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자, 두 변 길이 합의 최소값이래. 점 P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얘랑 얘를 더하는 거지. 그 다음 점 P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얘랑 얘를 더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두 변 길이의 합이 다른 한 변보다 크면 삼각형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점 P가 어디에 있으면
AB를 잇는 일직선 상위에 점 P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두 변 길이 합은 그냥 선분 길이가 되기 때문에 가장 짧겠죠. 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일직선 상의 위치를 할 때 합이 가장 최소가 됩니다. 제곱의 합을 물었다? 그러면 이거는 2차 함수로 해서, 그런데 각 변을 그냥 더했다. 제곱근끼리 못 더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을 물을 때는 일직선 상위에 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대칭이동 가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우리 중선이라고 하는 거는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이은 선을 보고 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삼각형이 있어요. BC에 대한 중점을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AM이라는 걸 삼각형 ABC의 중선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중선에는 파푸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뭐냐 하면 내용이 AB제곱, AC제곱 합이 2배입니다. 중선과 절반 제곱의 합.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예요. 자, 근데 이 친구랑 함께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의 이등분선이랑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림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둘을 잘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 각을 이등분했었어. 그래서 만난 점을 D라고 하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 때는 AB 대 AC가 BB 대 CD입니다. 여기는 길이 B, 닮음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 둘이 잘 구분해줘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내용이지만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복습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제 6번은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증명해라. 뭐를 이용해서? 좌표 평면을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증명할 때 혹은 이와 비슷한 문제를 증명을 할 때 문제집에도 보면은 어떤 한 변의 중점뿐만 아니라 뭐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그 식을 증명을 할 때는 반드시 나누는 점, 이 내분하는 점을 원점으로 놓고 나머지 점들을 미지수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점을 원점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이 B와 C라는 거지. 그러면 한 점 좌표를 A, 0이라고 놓으면 나머지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0으로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다른 한 점을 임의의 점으로 B, C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만들어진 삼각형에서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가를 보이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보죠. AB 제곱은 X 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차의 제곱. 그 다음 AC 제곱은 X 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차의 제곱. 그래서 얘네들 둘이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럼 A제곱 두 개 있겠네. 더하기 2AB랑 마이너스 2AB랑 더하면 소거된다, 그죠? 생략. 그리고 B제곱 C제곱 합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이번에는 중선 제곱은 얘가 0,0이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 X 좌표 차가 B, Y 좌표 차가 C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CM의 제곱은 지금 떨어진 거리가 A죠. A제곱.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했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더라. 근데 이 식이랑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지. 그래야 서로 같죠. 그러면 증명이 됐네.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얘는 2배의 AM제곱 더하기 CM제곱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291번도 마찬가지, 그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라고 하는 그 점을 원점으로 놓고 나머지 점들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미지수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내용도 같이 정리해 놓고 마칠게요.